언니 제가 연말정산 환급 받으려고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었는데요. 증권 앱에서 계좌 개설까지는 어쩌어쩌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뭘 어찌 할지 몰라. 이제 신나게 ETF 쇼핑하면 되지. 증권사 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를 원하는 대로 담을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일단 필수적으로 담아야 하는 ETF가 있거든? 오늘 이 할미가 구체적인 상품까지 콕 집어서 알려줄게.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렇게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연말정산. 재테크 잘하는 똑똑한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연금저축을 이용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거예요.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1년에 600만원까지, IRP에 추가 300까지 하면 1년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해당 과세연도에 최대로 납입했을 때 소득에 따라서 148만 5천원 또는 118만 8천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하는 재테크 수단입니다. 근데 이게 꿀인 게 알아서 노후 준비가 돼요. 나는 그냥 세금 환급 받으려고 매년 넣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노후 자산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불어나요. 제가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연말정산 돌려받으려고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후회가 돼요. 왜 그 한도를 철저히 지켰을까? 제가요 여러분, 평소에 잘 안 들어가 보는데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마이연금에 들어가 보니까 연금 잔고가 1억 3천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연금 저축 계좌 누적 수익률이 117%가 넘었어요. 누적 수익률 100%가 넘었다는 말은 원금의 2배 이상이 됐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매년 납입하고 ETF 사모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쌓여있더라고요. 아무 신경도 쓴 거 없고 그냥 시간만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연금저축만 매년 채워도 별다른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33살인데 나중에 뭐 50 넘어서 60 퇴직할 때 되면 이게 얼마가 돼 있겠어요? 그때까지 계속 부으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렇게 큰 돈을 넣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복리 때문입니다. 제 연금 계좌에 여러 가지 상품이 담겨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효자 상품은 미국 S&P 500 ETF입니다. 여러분 진짜 뭐 사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아무 따 S&P 500 사세요. 왜 S&P 500이냐고요?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초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 시장 전체를 사는 거죠. 우리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런 기업들 이름만 들어도 세계 경제를 이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몽땅 들어가 있는 게 S&P 500이에요. 미국은 혁신 기업들이 계속 생기고 인구도 늘고 이 달러 패권도 쥐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 그래프를 보여주는 시장이에요. 실제로 지난 30년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10% 안팎인데요. 10%라고 하면 에이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복리로 쌓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10년만 지나도 거의 2배가 되고요. 20년이면 3배가 돼요. 월 100만 원씩 만약에 단순 저축을 하면 20년을 모아도 2억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연 10% 상품에 20년간 적립식 투자를 하면 그게 거의 7억이 돼요. 거기에 배당금까지 재투자했다 치면 8억이 넘어요. 이게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미국 S&P 500 ETF를 검색해보시면 종목이 여러 개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또 뭘 해야 하나 고민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코덱스 미국 S&P 500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간 퍼포먼스를 보니까 코덱스가 ETF 운용을 제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 상장 ETF 중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은 운용 규모 기준으로 상위 4개 종목이 이렇게 되는데요. 최근 3년간 기간별 수익률을 봤을 때 코덱스가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ETF 보수든 비용이든 결국엔 다 수익률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연 분배율도 코덱스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분석을 해보니까 코덱스가 추적 오차율이 제일 낮더라고요. 추적 오차가 뭐냐면 ETF의 실제 수익률과 기초지수의 수익률 간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 오차가 낮을수록 기초지수를 잘 따라가는 ETF예요. 이상적으로는 지수가 10% 오르면 ETF도 똑같이 10% 오르고 지수가 5% 떨어지면
떨어지면 ETF도 똑같이 5% 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약간의 오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차가 정도껏 있어야 되는데 ETF 운용을 잘 못하면 이 오차가 커져요. 오차가 크면 기초지수랑 따로 논다는 뜻인데 그런 상품은 까딱하면 지수보다 비싸게 ETF를 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ETF 고를 때는 추적 오차율이 낮은, 즉 기초지수를 정밀하게 따라가는 ETF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ETF 체크나 펀 ETF 같은 ETF 비교 사이트에 보면 추적 오차율이 표기가 돼 있는데 0. 몇 프로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연금은 초장기 투자잖아요. 작은 차이도 장기간 누적되면 큰 성과 차이로 나타납니다. 지금 보면 코덱스 미국 S&P 500 ETF가 추적 오차율이 0.1%인데 이 정도면 이거 운용팀이 엄청 신경 써서 운용하고 있을 거거든요. 편입 종목 비중 바뀔 때마다 맨날 그 비율 맞춰서 주식 매매해야 돼요.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번 ETF 매수하는 동안에도 그 뒤에서 어느 누군가가 하루하루 시장을 지켜보면서 지수를 최대한 똑같이 따라가게 맞춰주고 있는 거잖아요. 뭐 수수료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 덕분에 이 할미의 노후 자산이 더 빈틈없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ETF 운용 매니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7년째 꾸준히 연금 투자를 해보니까 S&P 500은 정말 기본 코어로 깔고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S&P 500에 투자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마음이 편안해요. 시장 지수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래 오르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오 주워 담을까 이렇게 돼요. 떨어질 땐 세일가에 살 수 있어서 좋고 오를 땐 내 자산 가치가 올라서 좋아요. 즉 등락에 상관없이 마음 편하게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장기 투자 자산이다. S&P 500이 연금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해외 ETF 1위 종목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인데 이 600을 한 번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매달 나눠서 넣어야 하는지, 또 ETF는 언제 무슨 기준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실제적인 투자 방법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연금 계좌 납입 전략 및 ETF 매수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